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성실하게 가난해지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냐? 난 매달 꼬박꼬박 적금 붓고 아껴 쓴다고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을 믿고 땀 흘려 번 돈을 맡기는 순간 그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여러분에게 단 한 푼의 세금 고지서도 보내지 않고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일 조금씩 구매력을 훔쳐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밤잠 줄여가며 일해도 늘 제자리 걸음인지 그 소름 돋는 시스템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제1장 성실함이 죄가 되는 시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해라. 하지만 이 말은 이제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20년 전 새우깡 한 봉지가 5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1,500원이 넘습니다. 3배가 올랐네요. 그런데 여러분의 월급이 그동안 3배 올랐나요? 아니면 은행 적금 이자가 3배가 됐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건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새우깡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든 화폐의 가치가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성실하게 저축만 한 사람은 앉아서 재산의 70%를 강도 맞은 셈이죠. 이게 과연 개인의 게으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설계된 판 때문일까요?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2장 소리 없는 도둑,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물가 상승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우아한 표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폐 사례입니다. 정부는 매년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건 국가가 빚을 갚는 가장 비겁한 방법입니다. 국가가 진 빚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겠죠. 대신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국가의 빚은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그 돈을 들고 있는 서민들의 구매력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고지서 없는 세금을 매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돈이 풀리는 순서에 엄청난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제3장 라면 국물의 법칙. 경제학 용어로 통화팽창이라고 하면 어렵죠. 라면 국물에 비유해 봅시다. 스프 한 봉지에 물 500ml 넣으면 맛있는 라면이 됩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계속 온다고 여기다 물을 2리터, 3리터 계속 붓는다고 칩시다. 국물 양도는 늘어났지만 그 국물에서 라면 맛같이 날까요? 그냥 맹물이죠. 현대 화폐 시스템이 이 맹물 라면입니다. 1971년 이전에는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 안 줘라고 선언한 순간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됐습니다. 제한 없는 물타기가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이 맹물이 된 돈이 누구의 입으로 먼저 들어갈까요? 제4장 꿀단지 옆에 사람들. 켄티용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풀릴 때 가장 먼저 그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본다는 이론이죠. 커다란 꿀단지에서 꿀이 넘쳐 흐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지 바로 옆에 줄 서 있는 대기업, 은행, 자산가들은 끈적하고 달콤한 원액을 그대로 받아먹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삽니다. 꿀이 흘러 저 밑바닥 서민들에게 도착할 때쯤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앞사람들이 자산 가격을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서민들이 겨우 꿀 한 방울 맛볼 때쯤엔 빵값, 집값이 다 올라서 그 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빨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5장 가짜 돈 비유스 진짜 자산.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녹아내리는 얼음 현금을 들고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단단한 바위 자산로 갈아탈 것인가?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과 예금 금리를 비교해 보세요. 게임이 안 됩니다. 자산가들이 똑똑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의 생리를 알고 진짜 물건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현금은 교환의 도구일 뿐 저장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동력을 팔아본 소중한 가치를 가짜 돈에 가둬두지 마세요. 그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릇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그 생존 지도를 공개합니다. 제6장 거인의 등에 올라타는 법.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집단에 기생하는 겁니다. 바로 미국의 S&P 500이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자기들의 이익도 방어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아이폰 가격이 비싸다고 투덜댈 때 S&P 500 주주는 그 비싸진 가격만큼 배당을 받습니다. 지난 100년간 숱한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이 지수는 연평균 1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은행 이자가 2%일 때 10%의 복리는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지만 주식조차 불안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7장 최후의 보루, 골드실드. 종이돈의 역사는 늘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로마의 은화도 독일의 마르크화도 결국 휴지가 됐죠. 하지만 단 하나, 인류 역사 5천년 동안 가치를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최근 중국, 러시아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찍어내는 당사자이면서 정작 자기들도 자기네 돈을 못 믿겠다는 증거죠. 금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완벽한 방패입니다. 포트폴리오의 10%는 금으로 채우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보험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을 말씀드리죠. 제8장 벼락거지 탈출 매뉴얼. 지금 당장 3가지만 실행하세요. 첫째, 통장에 잠자고 있는 비상금 외의 현금을 파악하세요.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녹고 있습니다. 둘째, 그 현금의 일부를 매달 기계적으로 S&P 500 ETF로 옮기세요. 소비가 아니라 자산의 이전입니다. 셋째, 경제 공부를 멈추지 마세요. 시스템은 모르는 자의 주머니를 털어 아는 자의 주머니를 채웁니다. 성실함은 기본이고 영리함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가난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값싼 노동력이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굴레를 벗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산 격차는 정보 격차에서 오고 정보 격차는 실행력에서 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도 에이, 설마 하고 넘기신다면 5년 뒤에도 똑같은 푸념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단 10만 원이라도 자산으로 옮기신 분은 이미 자본주의라는 파도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돈이 더 이상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저와 함께 공부합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사야 할 구체적인 미국 주식 종목 탑3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